혹시 입안에 그 텁텁한 느낌과 불쾌한 냄새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화할 때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서게 되거나 귀여운 손주들이 예전처럼 살갑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전주에 사시는 75세 이순희 어르신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저리 가세요. 6살배기 손주 지훈이의 이 한마디에 이순희 어르신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0년간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환자들의 구강 건강을 돌봐온 치과의사 박민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손주들이 먼저 달려와 안기고 가족들이 얼굴을 맞대고 정겹게 이야기하며 마스크 없이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들이 펼쳐질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신다면 어쩌면 계속 혼자 입냄새로 괴로워하며 위축된 생활을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껏 우리가 무심코 버려왔던 그것 한 가지에 비법의 한 방울만 더하면 단 2주 만에 수십 년 묵은 입냄새가 거짓말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도 마스크가 없으면 불안해하시고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대화하기를 꺼리십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접하신 분들은 모두 새로운 행복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소중한 정보는 정말 필요한 분들께 반드시 전달되어야 합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은 처음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순희 어르신은 그날의 충격을 평생 잊지 못하실 겁니다. 추석 명절 아침, 어르신은 오랜만에 만날 손주 생각에 새벽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약과도 손수 만드시고 고운 한복도 꺼내 놓으셨죠. 지훈아, 이리 오너라. 할미가 맛있는 거 잔뜩 준비했단다. 손주가 아장아장 할머니에게 달려왔고 어르신은 두 팔을 활짝 벌려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입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요. 싫어. 손주가 갑자기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서며 외쳤습니다. 순간 어르신의 환했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온 집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며느리는 지훈아, 어른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아들은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면서도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이순희 어르신은 안방에서 홀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일은 평생 이런 수치심과 절망감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은 비단 이순희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어르신이 비슷한 소가리를 하고 계십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최민식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집에 오면 늘 마스크를 착용하십니다. 혹여나 입냄새가 날까 봐 전전긍긍하시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의 강지영 할머니는 성당에 가시면 늘 맨 뒷자리에 홀로 앉으십니다. 다른 신자분들에게 불편을 드릴까 봐 마음이 쓰여서죠. 안동의 한상철 할아버지는 경로당 가시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친구분들과 가까이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기가 부담스러우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냥 참고 살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희 어르신께서 2주 뒤 제 치과를 다시 찾으셨을 때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계셨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고 표정이 무척 밝아지셨죠. 박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 지훈이가 제게 달려와서 할머니한테서 좋은 향기가 나요. 더 안아주세요. 라고 하지 뭐예요.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동안 이 순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귀담아 들으신다면 말입니다. 입냄새로 인한 상처는 단순히 몸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을 만들고 자신감을 앗아가며 가족들과의 관계마저 서먹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이순희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기쁨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박 원장님, 그런데 입냄새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이순희 어르신께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입냄새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대부분 양치질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 입안에 해로운 세균, 즉 유해균이 과도하게 증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속에는 수많은 세균이 공존하는데 이 중 냄새를 유발하는 유해균이 문제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이러한 유해균의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균들이 잇몸 틈새나 혀의 안쪽에 숨어 악취를 풍기는 황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침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에 1.5리터 생수병 하나 반 정도의 침이 분비되지만 70대가 되면 그 양이 절반 가까이 감소합니다. 침은 입안을 청소하고 유해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침이 부족해지면 유해균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침 분비가 거의 멈추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셋째, 잇몸 질환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잇몸 문제로 고생하십니다. 잇몸이 붉게 붓고 피가 나며 통증이 생기면 그 부위에서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입냄새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넷째, 혀 위에 하얗게 끼는 설태 때문입니다. 거울로 혀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하얗거나 누런 막이 덮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태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쌓여 심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특히 칫솔이 잘 닿지 않는 혀 안쪽 부분이 문제입니다. 다섯째, 속이 편치 않기 때문입니다. 소화불량이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이 있으면 위장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입냄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순희 어르신의 경우를 살펴보니 이 5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잇몸 상태가 좋지 않으셨고 설태도 상당히 많이 끼어 있으셨습니다. 박 원장님, 그럼 이 문제들을 전부 다 치료해야 하나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이 어르신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천연 재료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껏 무심코 버려왔던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원장님, 그게 대체 무엇인가요? 어르신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산 햇양파 껍질입니다. 양파 껍질이요? 그걸로 어떻게 한단 말인가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케르세틴과 같은 특별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입속 유해균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잇몸 염증을 완화하며 불쾌한 냄새를 효과적으로 없애줍니다. 몸에 좋은 유익균은 그대로 남겨두고 나쁜 유해균만 없애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더욱 놀라운 점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이기에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너무 좋은 이야기라 믿기지가 않네요. 이순희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죠. 양파 껍질이 어떻게 이 5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유해균을 없애고 침 분비를 촉진하며 잇몸 염증을 줄여주고 설태를 제거하며 심지어 소화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히 완벽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 원장님, 그 양파 껍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이순희 어르신께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으셨습니다. 제가 처음 양파 껍질의 놀라운 효능을 알게 된 것은 약 5년 전입니다. 해외 학술 자료에서 양파 껍질의 항균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되었죠. 너무나 흥미로워서 직접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양파 껍질에 함유된 유효 성분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반적인 화학약품이나 강력한 가글제와는 작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성분들은 입속의 해로운 균만을 선택적으로 공략합니다. 유익균은 보호하면서 유해균만 제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강력한 화학약품을 사용하면 유익균까지 모두 사멸시켜 오히려 구강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 껍질은 천연 재료이기에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항염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붉게 부어오른 잇몸을 진정시켜줍니다. 화학 성분이 아니므로 오래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냄새 제거 능력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악취 유발 물질을 분해하고 중화하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 입냄새를 즉각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그런데 원장님, 양파 자체에서 냄새가 나는데 괜찮을까요? 많은 분이 이런 우려를 표하십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파 껍질을 우려낸 물은 양파 특유의 아린 맛이나 강한 향이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은은하고 순한 향이 납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보았습니다. 양파 껍질 우린 물로 입을 헹군 뒤 30분 후 가족들에게 냄새를 맡아보게 했는데 아무도 양파 냄새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입안이 상쾌해졌다고 하더군요. 실제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강지영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3년 넘게 심한 입냄새로 인해 말 못할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손주들과도 거리를 두게 되고 성당에서도 늘 뒷자리에 홀로 앉으시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 대화할 때도 늘 신경이 쓰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양파 껍질 활용법을 알려드린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양파 껍질 따위로 뭐가 달라지겠어?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사용한 지 3일째부터 뭔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평소 아침 기상 시 입안이 몹시 불쾌했는데 양파 껍질 물을 사용한 지 3일째부터 그 불쾌감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입안이 개운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일주일 후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성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교우분이 요즘 안색도 좋아지시고 뭔가 개운해 보이세요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본인은 아직 확신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봐 주니 신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어제 손주가 처음으로 제 무릎에 앉더니 할머니 입에서 좋은 냄새가 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났어요. 강지영 할머니뿐만 아니라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거의 모든 분이 2주 안에 확실한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양파 껍질의 효능은 여러 국내의 연구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항균 효과, 항염 효과, 구취 제거 효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부작용이나 내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화학 가글제나 약물과 달리 천연 재료이므로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오히려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박 원장님,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저도 처음 이 방법을 발견했을 때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30년간 복잡하고 값비싼 치료법들을 사용해왔지만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재료가 필요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박 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 같은 사람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을까요? 이순희 어르신께서 간절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양파 껍질물 만들기입니다. 먼저 국산 햇양파 1개 분량의 껍질을 준비합니다. 겉에 흙이 묻거나 상한 껍질은 제거하고 깨끗한 황토색이나 자주색 빛깔을 띤 속껍질 위주로 사용합니다. 가능하면 농약을 적게 사용한 유기농 양파를 고르시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준비한 껍질을 흐르는 찬물에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잔류 농약이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손으로 부드럽게 비비면서 두세 번 헹궈주시면 됩니다. 깨끗한 범랑이나 유리냄비에 준비한 양파 껍질과 생수 1컵 반, 약 300ml,을 함께 넣고 중간 불에서 10분간 끓여줍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지 않고 은은한 갈색 빛이 우러나올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여 천천히 우려내세요. 다 우려낸 물은 체에 받쳐식힌 후 껍질은 건져내고 맑은 물만 따로 보관합니다.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약에 섞어 사용하기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치하실 때 평소 사용하시는 치약을 칫솔에 짜신 후
만들어둔 양파 껍질 우린 물을 딱 한두 방울만 떨어뜨립니다. 정말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치약의 연마제 성분과 충돌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처음에는 한 방울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상태로 평소처럼 양치하시면 됩니다. 양치 시간은 3분 정도로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특히 잇몸과 치아 사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주시고 혀도 반드시 안쪽까지 닦아주세요. 혀의 가장 안쪽 부분까지 신경 써서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원장님, 양파 맛이나 향이 강하게 나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안이 더욱 개운하고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 가글액으로 사용하기입니다. 양치 후 양파 껍질 우린 물로 입안을 헹궈주세요. 양파 껍질 물 원액 또는 물과 1 비율로 희석하여 30초 정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시면 됩니다. 가글할 때는 고개를 뒤로 젖혀 목구멍 안쪽까지 충분히 닿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구멍 안쪽에도 유해균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식사 후 양치할 때 하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박 원장님, 정말 이렇게 간단한가요? 뭔가 더 복잡하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요. 네, 정말 이렇게 쉽습니다. 주의할 점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 사용하실 때는 농도를 연하게 시작하세요. 양파 껍질 우린 물과 깨끗한 물을 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해 보시고 익숙해지면 점차 원액의 비율을 높여가세요. 둘째, 오래되거나 곰팡이가 핀 양파 껍질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신선한 양파의 깨끗한 껍질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처음 사용 시에는 손목 안쪽 등에 소량 발라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끓여서 식힌 양파 껍질 물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일주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 주세요. 박 원장님,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네요. 안동에 사시는 한상철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어려울까 봐 걱정하셨는데 막상 해보시니 너무 쉽다고 하시더군요. 양파 요리할 때마다 껍질은 그냥 버렸는데 이제는 보물처럼 소중하게 모아둘 겁니다. 부산의 강지영 할머니는 이제 양파 껍질을 따로 모아 냉동실에 보관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많은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부엌에서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내는 조합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2주 후 이순희 어르신께서 다시 제 치과를 찾으셨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빛부터 완전히 달라져 계셨기 때문입니다. 박 원장님, 정말 놀랍습니다. 손주들이 먼저 제 품에 와서 안겨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내는 방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천연 구강지킴이 3총사입니다. 첫 번째는 물론 양파 껍질 우린 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해균 제거, 염증 완화, 구취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일염 소금물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국산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은 강력한 살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잇몸이 붉게 붓거나 염증이 있을 때 이를 가라앉히는데 아주 좋습니다. 따뜻한 물 1컵, 약 200ml, 내 천일염 반 티스푼 정도를 녹여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진하게 우린 녹차입니다. 보석 녹차와 같이 양질의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은 입속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구취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진하게 우려내어 식힌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고요? 바로 요일별로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천일염 소금물로 가글, 화요일에는 진하게 우린 녹차로 가글, 수요일에는 양파 껍질 우린 물로 가글, 목요일에는 다시 천일염 소금물, 금요일에는 녹차, 토요일에는 양파 껍질물, 일요일에는 세 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았거나 효과가 좋았던 것을 골라 사용하세요. 박 원장님, 왜 이렇게 번거롭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한 가지 방법만 계속 사용하면 입속 세균들이 그 환경에 적응하여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 천연 요법을 번갈아 사용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세균을 공격하여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구강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삼총사 요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동에 사시는 한상철 어르신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분 모두 입냄새로 인해 고민이 많으셨는데 삼총사 요법을 시작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박 원장님,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감, 남편, 처음엔 그런 게 효과가 있겠냐며 시큰둥하더니 제가 좋아지는 걸 보고는 슬그머니 따라 하더라고요. 3주쯤 지나니 두 사람 다 입안이 개운해져서 그런지 대화가 훨씬 많아졌어. 40년 넘게 부부로 살면서 이렇게 얼굴 맞대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젊어진 기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수원에 사시는 서은경 할머니께는 이런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 원장님, 어제 장에 갔더니 채소 가게 젊은 사장이 어머니, 요즘 얼굴이 더 환해지셨어.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주도에 사시는 오미자 할머니께서는 이런 변화가 있으셨습니다. 서울 사는 손주가 제주에 놀러와서 일주일을 함께 지냈어. 예전에는 하루만 같이 있어도 입냄새 때문에 신경 쓰여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할머니랑 더 있고 싶어요. 할머니한테서 바다처럼 시원한 냄새가 나서 좋아요라고 하면서 안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것을 집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병원에 자주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양파는 요리할 때마다 나오는 껍질을 잘 모아두시면 되고 소금은 집에 있는 천일염을 사용하시면 되며 녹차도 평소 즐겨 드시던 것을 조금 진하게 우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정말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한 달에 몇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박 원장님,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었다니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많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실제로 올해 85세 되신 강릉의 임복희 할머니께서도 이 방법으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요즘 동네 할머니들이 나만 보면 복희 언니, 비결이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호호.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놀라운 변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정말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들의 감동적인 사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개월 후 이순희 어르신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목소리부터가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가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주 지훈이가 이제는 제게 먼저 달려와서 폭 안겨요. 며느리도 이제는 저랑 가까이 마주 앉아 살갑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들도 어머니, 요즘 부쩍 건강해지시고 표정도 밝아지셨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비단 이순희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송파구의 최민식 할아버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외출하셨다고 합니다. 박 원장님, 양파 껍질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할아버지한테서 좋은 냄새 나요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이제 노인복지에 관해서 서예반 반장을 맡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자신 있게 하시고 얼마 전에는 친구분들과 함께 경주로 수학여행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의 강지영 할머니께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박 원장님, 저희 남편이 요즘 제 손을 잡고 동백섬 산책을 가자고 해요. 결혼한 지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동안 입냄새 때문에 서로 알게 모르게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 이제는 신혼 때처럼 다시 가까워진 것 같아요.
강지영 할머니는 이제 성당에서 성가대 활동도 다시 시작하시고 동네 부녀회 총무도 맡아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울산의 백수련 할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상인들과 스스럼 없이 가격 흥정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아요. 예전에는 입냄새 신경 쓰여서 필요한 물건만 빨리 사고 나왔는데 이제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재미에 장 보러 가는 길이 즐거워요.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여러분도 얻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입냄새가 사라지면 단순히 냄새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가족 관계가 회복되며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취미가 생기는 등 인생 전체가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제가 3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 양파를 사용한 요리를 하신다면 그 껍질을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바로 그 양파 껍질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2주 후면 여러분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2주 도전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변화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도 이야기를 꼭 전해주십시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30년 경력의 치과의사 박민준으로서 약속드립니다. 이 방법대로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많은 분께 도움이 되었던 건강 정보를 전달하려는 순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병원 진료나 전문가의 의학적 상담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체질과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결과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실제 적용 여부는 여러분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소중하므로 혹시라도 몸에 맞지 않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